뉴욕 증시가 오늘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살짝 불안감이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네,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그것이 정상인데 워낙 하락장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 이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건 뭐 불안한 감이 있던 어쨌건 간에 자, 기업들의 실적 호조 그리고 약달러의 움직임들이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금융 과세가 큰 폭으로 이제 변동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된 거죠. 뭐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자, 금융 과세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지, 또 이 금융 과세가 달라짐에 따라서 주식시장엔 또 어떠한 영향이 생길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비탄감이라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있었죠. 네, 뭐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 이후에 다시금 네, 비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 자, 다시 늘어나고 있는 빚내서 하는 투자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긴 한데, 여전히 신용잔고가 많은 상황에서 다시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에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장인데 조금 마음이 가볍죠? 이번 주는 내내 분위기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는 특별하다고 할 만한 그런 이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다 좋게 나오는 바람에 분위기가 한결 많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FOMC 때문에 또 시끄러운 모습이 나올 테니까 이번 주 동안에는 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우지수가 0.5%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1.3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상승 마감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장중에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아침 시점에서 꾹 떨어졌다가요, 제법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동안에 이제 변동성이 제법 커졌었던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오히려 플러스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개선되어가는 느낌을 줬다라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많이 해놨다,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ECB 유럽의 그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빅스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예정된 FOMC를 앞두고서 유럽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미국과 금리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그것 또한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0.5%라는 빅스텝을 땡겨버립니다. ECB가 사실은 금리를 되게 안 올리는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ECB의 이제 금리 인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뭐 이제 유럽이 금리 올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하실 수 모르겠습니다만, ECB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화가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이던 것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겠죠. 왜냐면, 그동안은 달러가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괜찮아, 우리도 금리 올렸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어떤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화의 강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형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약달러로 들어가는 이 형태의 모습들이 오히려 기술주에게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이 물가를 잡기 위한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미국이 그걸 통해서 뭐 자이언트니 뭐 울트라니 이런 얘기하는 부분들을 다른 국가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기술주들에게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무조건 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담스럽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기업의 이런 내용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네, 실적이 뒷받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테슬라가 이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공장이 별로 이제 생산을 잘 만들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했다. 그래서 주가는 9.8% 정도 상승했다. 이게 이제 가장 컸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필립 모리스도 네, 그다음에 순이익과 매출을 이제 예상치보다 더 높게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의 기업들도요, 대체적으로 이제 괜찮은 네, 흐름들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주들만 네, 실적이 조금 별로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지간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좀 이제 실적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의 약 13%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지금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나타냈다.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나쁠 거 없어. 네, 이제 우리가 뭐 충분히 실적으로 다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식의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경제지표는 썩 좋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네, 좋게 나와줬기 때문에 분위기는 네,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꼭 나오는 이야기가 실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일부 낙관론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이제 끝났다, 뒤졌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네,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 배경을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실적 안 좋을 거야, 이제 경기는 침체될 거야 생각했었는데,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이게 뭐야, 경기 침체 아니잖아 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인정하기 좀 어렵죠. 네, 생각했었던 기업 실적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좋은 기업 실적이 나왔고,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게 틀릴 수 있다는 건데 당장 인정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 버린다라면, 또는 기업들 실적이 더 뒷받침될 수 있다라면 경기 침체는 이제 없다, 이런 얘기 슬그머니 들어가게 되겠죠. 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 뭐 그 지속적인 회복 가능성, 그 다음에 걱정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인 낙관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고, 내년으로 가면서 더 큰 폭의 실적 침체가 혹시 발생하는 건 아니겠는가 라는 부분들이 이제 걱정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기업들 실적이 내년으로 가면서 줄어들게 될 가능성은 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가에 대한 부분들, 이게 지속된다거나, 또는 뭐, 전쟁 상황이 계속 지속돼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담을 준다거나, 뭐 금리가 계속 높아진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부담될 수 있겠죠. 근데 올 하반기 안쪽에서 뭔가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과정, 또 이제 물가가 좀 안정세를 보이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굳이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갈 필요가 없죠. 오히려 금리 동결이거나 금리 인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뭐 경기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은 네, 더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네, 전쟁이라도 종료가 된다라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시장의 분위기는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애써 부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 가고 있으면 잘 가는구나,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정이 살짝씩 나올 수 있겠죠. 조정이 나오면 조금 쉬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거 뭐 내년도 일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뭐 이렇게 막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뭐 결국에는 조정 한번 더 나올 수 있겠죠.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날 조정을 걱정해가지고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을 그냥 놓쳐버린다,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지금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 0.75%포인트를 인상할 가능성이 72%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27%대. 아마도 7월달 다음 주에는 금리가 0.75로
확정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또 큰 부담 없이 거 봐라 맞지? 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FOMC에 대한 결과물들이 1%가 아니다라는 것에 이제 결론이 실린다라면 뭐 특별하게 시장에서 부담될 만한 내용은 이제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제도, 금융세제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 가장 우리한테 와닿는 것은 이제 증권, 주식 수수료죠? 네. 수수료에 대한 부분 하고요. 증권거래세,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0.08% 수준인 세율을 내년에 0으로 인하할 예정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증권거래세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이것을 조금 낮춰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년에 0.0으로 인하한 뒤에 2025년까지 0%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0.23 정도인데 이것도 0.15로 낮추겠다. 증권거래세 이제 즉 세금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양도소득세냐 증권거래세냐 요걸 가지고서 이제 계속 이 공방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얘기가 둘 다 완화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죠. 대신에 이제 완화의 폭을 한 방에 0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는 것으로 이제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하시거나 잦은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이게 양도소득세인데요. 이거를 이제 2년간 유예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그런 제도로 진행이 됐었는데, 요게 이제 2년간 유예.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 양도소득세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주식 양도소득세, 그 양도소득세하고 금융투자소득세하고 이걸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이거가 되면은 이제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겠네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부과는 이제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 이상 돈을 벌었으면 이게 양도소득세 아니야? 아무튼 이게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라 이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걸 이제 또 적용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놈이긴 한데, 대주주의 여부에 관계없이 돈을 내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대주주의 기준이 되면 양도소득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당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대주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100억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억 정도가 이제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3억으로 줄인다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대주주로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또 기준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이제 3억만 넘어가면 10억만 넘어가면 대주주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개인으로 바뀌었어요. 개인이 10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 그 이하면은 대주주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연말에 주식을 팔아먹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아들, 손자, 며느리 100억이다 이것도 사실은 거의 세금 낼 일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개인으로 바꿔버리면은 개인이 한 종목에 100억 이상 갖다 집어넣을 일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나중에 되면 법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고액주주, 대주주란 얘기도 아니고 고액주주로 이제 변경했다. 이 지분율 이것도 없앴어요. 지분율 1% 이상이면은 대주주 이런 거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애고 이제는 금액으로만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큰 손의 유입, 큰 자금의 유입을 이제 좀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꼭 필요했었던 내용들이 이제 다 세제 개편을 통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조금 나갈 돈들은 좀 덜 나갈 거고요. 들어올 자금들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또 거래가 조금 활발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걱정해가지고 매매를 안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이 내려간 게 이제 부담돼서 매매를 안 했던 거지, 이것 때문에 매매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약간
자유, 네, 이런 것들 찾게 된다면 좋은 흐름들로 갈 수 있다. 이거 시장에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코인에 대한 부분도 이제 2년을 유예하게 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이 이제 2025년 1월 1일로 변경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올해부터 이제 세금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워낙에 이제 또 많이들 네, 손해를 좀 보고 뭐 이제 난리들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을 걷어가면 이상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제도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정도 내용들인데, 뭐, 코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지금은 조금 이제, 네, 여유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겠어요. 세금까지 내야 된다. 야, 이 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실 날 때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데요. 이럴 때 세금까지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은 좀 피곤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처럼 그냥 세금 안 내고, 하셨죠. 야, 근데 이걸 무엇을 위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걸까 싶기도 하고,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네, 아직 자산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암호화폐도 요즘에 조금 올라가서 그나마 조금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근데 요것도 좀 생각해 보실게요. 테슬라가 보유 코인의 75%를 다 팔아먹고, 근데 걔는 원래가 약간 사기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절대 안 판다 그래놓고 홀랑 팔아먹고 그거는 좀 그렇긴 한데요. 뭐 저점이니까 뭐 장기적으로 사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갖고 있는 거 절대 안 팔 거라고 생각했던 애들도 그냥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인처럼 막 변화무쌍하거나 어떤 뭐 기댈 만한 재료가 없이 그냥 누가 어쨌다더라 뭐가 저쨌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응하시기보다는 주식 투자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참고도 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B2가 다시 늘어난다. 요거는 약간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죠? 네, 이 신용잔고가 18조 원을 다시 넘어섰다. 신용잔고가 18조 원을 다시 넘어서게 되면 요거는 네 또다시 네 똑같은 일 벌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신용잔고에 대한 어떤 증가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늘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바닥이니까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용잔고를 늘려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빚을 내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가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려면 빚이 없어야 돼요. 네, 그 빚도 있고 그 빚. 네,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광명, 그런 것들, 희망,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돈을 빌려서 다시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지금은, 네,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 규모가 2,400포인트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17조, 18조, 뭐 그렇게까지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7조 원대 초중반 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요걸 그냥 다시 네 18조를 올려놨다. 그냥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근데 이 증가폭이 크게 뭐 무식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네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원래 바닥에서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새롭게 신규로 유입이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신규 자금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규 자금이었으면 왜냐면 기존의 사람들이 다시 빚내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특별한 게 없어요.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을 때 또 와장창 깔려나가기 때문에 또 투매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뭐 바닥이든 어쨌든 간에 뭐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 부분들을 자꾸 하시는 것은 네 왜일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 빨리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지배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의 분석가들이라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담보 비율을 조금 낮춰줬어요. 140에서 130으로 낮춰주고 또 그 다음에 그 반대매매 기간도 하루 정도 유예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20에서 130% 원래는 140%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내일 돈 넣으세요. 안 넣으면 내일 반대매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냈는데 이제는 120에서 130%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증거금 비율이 있더라도 하루 정도는 반대매매를 유예해 준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돈 넣으세요. 안 그러면 모레 반대매매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약간은 네 자유로운 어떤
그 자유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다시 주식에 투자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신용잔고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즉, 반대매매 나갈 게 반대매매 안 되고 또 주가가 살짝 반등하니까 이게 다시 그냥 신용잔고에 포함시켜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 투자를 독려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비탄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별로 안 좋죠. 수익이 나면 내 거, 손실이 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목,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없을 거다, 그런 거 없을 거다라고 얘기 나오지만, 아직도 비탄감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그게 워낙 세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신용잔고는 그래서 15조 원까지는 줄어야지 뭔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15조 원까지는 줄어야지 이제 반대매매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 주가가 투매로 또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용잔고가 더 줄어야 되는데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어떤 비탄감이라든지 이런 금융당국의 조치는 비투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비투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뭐 유예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비탄감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버텨! 기다리면 다 돼! 뭐 이런 식의 시간을 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크게 변화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뭐 남의 나라 일이고 다른 사람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빚내서 투자한 적 없는데도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한 좀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정책들보다는 확실하게 좀 잘 이제 갈무리해서 완벽한, 확실한, 명확한 그런 잣대를 좀 들이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는 거, 레버리지, 빠른 수익, 당연히 누구나 원하는 거고 욕심이 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증시가 지금부터 올라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옆으로 횡보만 해버려도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상당히 껄끄러지는 게 바로 빚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그렇게 가셔야지 오랫동안 롱런 하시면서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뭐 차분하네요. 증시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틈엔가 우리가 상승장에 조금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좀 보시고, 주말장에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떠서 시작한다면 오후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매는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후 늦지막히 보시는 게 유리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실적 호조와 달러의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오늘은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말장 변동성에만 주의해라, 그 말씀 드렸고요. 금융관세가 이제 우리한테 무조건 좋은 쪽으로 다 바뀌긴 했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감세 정책들을 많이 세웠는데 감세 정책을 이렇게 세워놓게 되면은 약간 이제 정부에서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내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정부가 공약으로 했었던 이런 막 지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세금을 감세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이제 딜레마에 부딪히기도 하더라고요. 뭐 일단은 우리한테는 이 감세 정책이 좋은 거다.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뭐 두 개 다른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같은 내용이죠. 돈 벌면 세금 내라 이거였는데 이게 다 유예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인하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 다 좋은 소식입니다. 자, 다시 늘어나는 비투는 나쁜 소식이긴 한데 이게 그냥 일시적인 부분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들어보니까 일시적으로 늘어나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좀 뭐 신용이 조금 더 낮아지면 좋겠다 싶긴 한데 일단 지금 정도 수준도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더 올라가면 되죠, 뭐. 그죠? 신용은 늘어나지 않고 증시가 더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장 가즈아 해가지고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는 흔히 친구와도 비슷하다. 대세 추종자들은 변화하는 곳, 즉 굴절 지점에서 상처를 입게 된다. 늘 대세를 추종하지만
무리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각인하고 그 굴절 지점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대세 추종을 한다는 것은 하락이 되면 하락으로, 상승이 되면 상승으로 계속 보는 부분인데요. 이제 하락을 계속해서 보셨던 부분들은 아마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할 때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인버스라든지 또는 다른 쪽으로 투자를 했을 때 하락에 베팅했었던 분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곡점에서 상처를 많이 입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인식을 하고요. 내가 어제까지 하락으로 보더라도 또는 내가 어제까지 상승으로 봤더라도 오늘 상황이 달라졌다면 의견을 바꿀 수 있는 유동성인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하락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증시에 대한 관점을 길게 멀리 봤을 때 우상향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하락장에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식을 계속 사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었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하시면서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